호이! 아우, 미안. 어디 갔더라?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 네, 여기도 사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은 특별히 딱 볼만한 거는 별로 없어요. 자, 아까 전에 뭐 얘기했었던 거는 뭐 그 얘기예요. 레벨 1이기는 하지만 이제 56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는 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4x 빼기 x. 자, 요거의 값을 구하려고 한다면 원래는 켤레 씌워서 계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요거를 x제곱 플러스 4x 말고 얘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로 보자. 어차피 4는 있으나 마나니까. 그럼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냥 이 통째로를 x 플러스 2랑 한없이 똑같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x 플러스 2에서 x를 뺐으니까 그냥 얘는 2로 수렴한다. 그냥 그거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57번 같은 경우도 어때요? 얘도 1로 수렴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쵸? 요 57번 요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빼기 x 플러스 b. 자, 요게 1로 수렴한다 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얘는 x 플러스 2분의 a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고요. 괜찮아요? 근데 어차피 상수항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잡았을 때 지워지니까 얘는 지금 2분의 a 플러스 b구나. 그래서 2a 플러스 b가 a 플러스 2b가 지금 그냥 2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켤레를 씌워서 들어가도 되지만 그게 시간이 좀 아깝다라고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되는 애들만 쓰는 거지. 되는 애들만. 이거 3차 들어가 있으면 이거 못해요. 3차는 또 못합니다. 3차는. 오케이. 3차면은 이제 세제곱근과 관련해서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은 얘는 x 플러스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요렇게 나와 있으면은 얘는 x 플러스 1의 세제곱. 어차피 이거랑 이거랑 별로 차이 없으니까. 얘랑 얘만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잡고 들어가도 크게 상관은 없다고요. 근데 세제곱근에 관련된 거는 무리식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문제가 나오지는 않으니까 얘는 그냥 넘어갑시다. 그렇죠? 자, 그럼 레벨 3 문제 중에서는 60번이 하나가 있는데 얘는 그냥 조잡할 뿐인 거고요. 어차피 켤레 씌워서 계산해야 되는 문제라 요거는 나중에 한번 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직접.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 이제 0 곱하기 무한대꼴의 극한에 관련된 건데 지금 우리가 사실 꼴을 본다 그러면은 이제 부정형 꼴이 딱 4개 나오잖아요. 부정형 꼴. 뭐예요? 요거부터 얘기할까? A로 갈 때 fx는 그쵸? 수렴하는 경우랑 발산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 수렴하는 경우도 0으로 수렴하는 경우랑 0이 아닌 경우로 수렴하는 경우를 좀 구분해서 보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발산하는 경우는 작은 의미의 발산, 그 다음에 진동으로 구분할 수 있을 텐데 원래 작은 의미의 발산, 원래 발산의 의미는 크기가 무한대로 가는 애들을 얘기합니다. 원래 발산이라는 용어는 다만 수렴하지 않는 거를 넓게 그냥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거까지 그냥 잡고 있는 거고요. 진동은 원래는 사인 함수처럼 이런 식으로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저 수렴도 안 하고 크기가 무한대로 가지도 않는 애들 때문에 나온 거기는 하지만 실제로 얘는 우극한 정확함까지 달라지는 경우 그런 것도 그냥 다 진동으로 그냥 보자라는 거야. 그냥 얘 빼고 나머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0으로 가는 것도 사실 수렴값이 0이라고 치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정수값으로 빵 나온 경우랑 뿔마로 빵 나온 경우를 조금 따로 구분해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뿔마로 나오는 경우랑 이제 정수빵인 걸 구분해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0이라고 하더라도 티끌이라도 있는 것과 진짜 아예 제로인 거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 케이스가 그래요. 만약에 이게 0이 정수로 빵이면 얘는 무한대를 곱해도 어차피 빵이에요. 근데 얘가 0 플러스 티끌이라도 있으면 무한대 곱했을 때 얘는 뭐가 될지 알 수가 없는 애죠. 그렇죠? 티끌이라도 있으면. 그래서 요거 둘을 구분해서 봐줘야 되는 거라. 수렴값은 어차피 똑같이 빵이에요. 수렴값은 똑같이 빵이지만.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우리가 그 케이스를 정리할 때 이 0이 무한대분의 1이라서 빵이면 얘는 무한대분의 1 곱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쵸? 그래서 최고차 계수비 약간 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무한대가 0분의 1이라서 무한대면은 얘는 0 곱하기 0분의 1. 그래서 0분의 0꼴로 문제 풀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는 큰 걸로 나누기. 그냥 최고차 계수비 다항함수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0분의 0꼴 같은 경우에는 그죠? 원래는 인수분해에서 0인자 제거해 주는 걸로 들어가지만 때에 따라서는 미분계수 정의로 미분법 사용해서 문제 풀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자체풀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돌리거나 이걸로 돌리거나 결국 분수꼴로 돌려 들어가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61번도 마찬가지예요. 61번도 이것도 그냥 말로만 살짝 하고 좀 넘어갈게요. 간단하게만 터치만 하고. 자, 리미트 x가 2로 한없이 가까울 때 x-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3분의 1.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꼴 한번 볼게요. 얘는 0분의 1. 그죠? 0분의 1 곱하기 3분의 1 빼기 3분의 1. 0분의 1 곱하기 0꼴이네. 그쵸?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꼴로 나오는 것 뿐인 거지. 이거 이제 0분의 0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얘 분모 인수가 있죠. 그러면 얘 다시 한번 써볼게. 뭐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써본다면은 분모 인수 있잖아요. 분자 무조건 인수 있다고요. 무조건 100% 있어요. 왜냐면 2 집어넣어서 0 나오면 x-2라는 인수가 무조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왜 안 보여요? 통분을 안 해놔서. 통분하면 무조건 x-2라는 인수가 나올 거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리미트 x가 2에 한없이 가깝다. 통분한다 그러면은 3x 플러스 3 빼기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그죠? 인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약분시켜 놓고 나머지 2 대입해서 계산해주는 게 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극한의 대소관계 요거는 많이 좀 헷갈리는 거라서 알지만 간단하게 퀴즈를 한 번만 좀 내볼게. 퀴즈. 자, 요거는 샌드위치 정리는 다 알고 있죠? 샌드위치 정리. 그쵸?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fx가 x분의 뭐 x 마이너스 그죠? x가 양수라고 칠 때, 그 다음에 gx가 x분의 x 플러스 1이라고 칠 때, 그죠?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x분의 1, 얘는 1 플러스 x분의 1. 그러다 보니까 함수 그래프를 놓고 본다 그러면 y는 1인 걸 기준으로 얘는 fx가 작은 쪽에서 올라가요. 자, 여기 지금 f. 그 다음에 양수에서 얘는 내려오는 걸로 가겠네요. 얘가 g, 그죠? 그러다 보니까 fx는 모든 양수에 대해서 gx보다 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극한을 취해서 x가 무한 들어간다고 쳐봐요. 자, 이렇게 돼 있다면은 얘는 극한을 씌워도 지금 이 상태면은 gx가 fx보다 무조건 위로 있잖아요. 어차피 둘 다 1이 안 되고. 그럼 g가 무조건 f보다 큰데 그럼 극한 씌웠다고 해서 극한 씌웠다고 해도 얘는 무조건 크겠죠. 이게 더 클 리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퀴즈로 딱 놓고 봤을 때 얘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걸 퀴즈로 하진 않겠지만, 자, fx가 gx보다 작다면 x의 극한으로 fx는 gx보다 작다. 자, 이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죠? 틀리죠? 왜요? 왜 틀리지? 그렇죠. 실제로 엄밀히 따지면 얘는 1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게 맞지만
얘는 수렴값을 써야 되니까 1 마이너스 생각 안 한다고요. 그냥 1로 봐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보다 무조건 큰 애지만 얘도 수렴값은 1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은 1보다 크다. 이게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 자, 근데 그러면 퀴즈를 한번 좀 내볼게. 허허허허. 다시 한번 퀴즈. 똑같아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fx가 gx보다 작으면 리미트 x가 특정 값으로 갈 때 fx랑 리미트 x가 특정 값으로 갈 때 gx. 이거다. 자, 5x. 자, 그 다음에 퀴즈 2번. 하하하. 자, fx가 gx보다 작다면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울 때 a가 뭔지 몰라요. 자, 얘는 작거나 같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자, 얘도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퀴즈 3번. 수렴하는 두 함수라고 말을 좀 써놔야 되겠다. 어느 지점에서도 다 수렴하는 두 함수라고 써놔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fx가 gx보다 항상 다 작아요. 근데 이거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수렴값은 다르다. 이때 리미트 x가 a일 때 fx는 리미트 x가 a일 때 gx. 자, 얘도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이거 할까 말까 고민되는데, 자, 리미트 f와 리미트 g는 수렴하지 않아요. 모두 발산. 모두 발산합니다. 모두 발산해요. 그럼 얘랑 요거는 첩이다. 5x. 한 번만 해볼게. 4개. 일번은 이거. 나머지는 생각. 생각 중. 오케이. 자, 일단 현재 3명이 맞은 상태예요. 3명 맞았고요. 자, 좀만 더 힌트. 동그라미 개수랑 x 개수가 똑같아요. 가능해요? 문제가 4개예요? 1, 2, 3, 4. 쌤, 저 제가 이거 쓴 거 첫 번째 게 아니야, 이거. 아, 진짜? 저 문제 3개. 오케이.
자, 자, 근데, 오호호호. 오호호. 오호호. 근데 이거 아까 1번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잖아. 똑같은 거잖아. G가 F보다 큰데 극한이라고 해서 무조건 극한이 얘가 더 크진 않아요. 이 값이 A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어느 지점에서든 G가 F보다 크잖아요. G가 F보다 커요. 근데 뭐야? 같은 값으로 수렴할 수도 있잖아요. 둘이 수렴값이 똑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X라고 잡아줘야 됩니다. 같은 값으로 수렴할 여지가 있으면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같은 값으로 수렴할 수 있으면 걔는 등호예요. 등호. 오케이. 그럼 5번 한 번만 해볼까? 자, 퀴즈 5번. 자,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거 1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일 때 gx는 수렴값이 같다. 수렴값이 같다.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a일 때 fx랑 리미트 x가 a일 때 gx는 같다. 너무 당연한 소리 하고 있는 건데 그냥 한 번만 해볼게. 하나만 추가할게요. 오호호. 그죠? 자, 아무튼 결론을 얘기할게요. 이게 x 5 x 그리고 얘는 5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얘는 수렴하는 두함수기 때문에 얘 등호 넣어줘야 돼요. 등호 넣어줘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수렴하는 두함수라는 말이 없으면 어떡하냐? 사실 이 말이 없으면 좀 문제가 되기는 해요. 그 교육과정에서는 엄밀하게 수렴하는 애들만 대소 비교가 가능합니다. 무한대인 애들은 대소 비교 자체가 아예 안 돼요.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다 이게 안 돼요. 왜냐면 무한대는 한없이 증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정되어 있는 값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수렴하는 두함수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럼 얘도 원칙상은 틀렸다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원칙상. 근데 이거를 맞다고 넘어가는 교재들이 되게 많아요. 문제집들이. 이걸 맞다고 들어가는 문제집들이 되게 많습니다. 원래는 수렴할 때만 대소 비교가 가능해요. 원래는.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말이 보통 들어가면서 등호 여부를 좀 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안 써도 상관없는 게 어차피 틀린 애라서 그래요. 괜찮을까? 그렇죠? 만약에 F랑 G가 수렴한다. 그러면 같은 값으로 수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등호를 넣어줘야 되는 거고, 애초에 같은 값으로 수렴을 안 한다 그래도 얘가 얘보다 작을 리는 없으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둘이 또 발산해버리는 경우에는 애초에 대소비교 자체가 안 되니까 X예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도 자, 수렴값이 다르잖아요. 수렴값이 다르니까 여기는 등호를 넣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넣어도 무조건 참이라는 거야. 왜냐면 이 수렴값이 이 수렴값보다 크니까. 그렇죠? 작을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다른 값으로 수렴하면 등호 안 넣어도 돼요. 다른 값으로 수렴하면. 그래서 극한을 취한다고 해서 무조건 등호 넣는 게 아니에요. 극한을 취한다고 해서 같은 값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있을 때만 등호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둘 다 발산했다. 둘 다 발산한다 그러면 당연히 대소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틀렸다라고 생각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너무 당연하죠. 수렴값이 같다 그랬잖아요. 수렴값이 같다. 그럼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고 수렴값이 같다. 너무 당연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런 합답형을 조금 조심해서 가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좀 헷갈리는 사람 있나요? 헷갈리는 사람 없나요? 오케이. 없는 걸로 알고요. 자, 당함수 결정으로 가볼게요. 당함수 결정. 앞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싹 다 끄집어서 쓰는 애들입니다. 싹 다 끄집어서 쓰는 거. 여기는 레벨 2라고 해도 그래도 뭐 너무 막 쉽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뭐 64번 한 번만 직접 잠깐 좀 풀어볼게요. 64번. 자, 첫 번째 극한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겠죠. 당함수는 x가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무조건 발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 게 얘기하는 거는 fx는 최고치 계수가 2분의 1짜리인 이참수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극한은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러니까 0분의 0꼴일 수밖에 없겠고, 네. 아까 그 저거. F2가 빵. 제가 아는 건 이 정보인데 미국의 최저가 구하래요. 그렇죠. 이게 FED 12 이하니까. 이 범위를 이용해서. 이해하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 진짜 이거랑 이걸 가지고 이거의 최대값을 알아야 돼. 얘가 1로 수렴하고 얘가 2로 수렴한다라는 걸 이용하면은 b도 없어져요. 그 b를 없애놓고 a의 범위를 뽑아내서 정리해주면 되겠지?
잘했고. B가 빵이야. 왜냐면 가가 존재하려면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라서. 근데 뭐 그걸 모른다고 치더라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이잖아요. 우욱한 역할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오케이. 자, 마지막 마무리 정리 좀 해볼게요. 저기 다시 한번 요것만 딱 봐도 뭘 할 수 있다? fx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그죠? 최고치 계수가 2분의 1이고 2차 함수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지금 얘는 또 정보가 2개짜리네요. 자, 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정보. 3 집어넣었으니까 F2는 일단 빵 나와야 되겠네. 그쵸? F2는 빵. 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F2는 당연히 빵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왼쪽 거랑 같이 섞어서 연결해보면은 fx는 최고치 계수가 2분의 1이고 x-1이라는 인수 갖고 있구나. 그쵸? 그 다음에 남은 거 몰라, 그냥 x-c라고 할게요. a, b 구하기 싫으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극한을 활용해 본다면은 x-3분의 여기다가 x-1을 집어넣죠. 2분의 1 x-3 x-1 빼기 c. 여기 현재 4로 수렴하는구나. 그쵸? 그래서 얘는 x-3을 약분해주면 나머지 3 대입했을 때 값을 뽑을 수 있어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3 집어넣으면 2 빼기 c. c 값이 얼마지? 8. 마륙이네요. 그쵸? c가 마이너스 6. 그래서 얘는 이제 식이 어떻게 되더라? 2분의 1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6 이렇게 될 거니까 4 집어넣으면은 10 곱하기 2 20을 2로 나눴으니까 그냥 10이다 이렇게 들어가 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뭐 레벨 2는 넘어가 보고요. 레벨 2는 쭉 넘어가다가 레벨 3에 있는 문제도 하나만 좀 잠깐 가볼게요. 레벨 3에 있는 문제 계속 다 비슷한 문제라서 이번에는 인수만 2개 있는 거 73번 한번 해봅시다. 교육청 문제지만 괜찮은 거라서. 응? 그 당번하면서 있었잖아요. 그럴 거야 아마. 교평수 레이아웃을 바꾸실 생각을 바꿔야 돼. 진짜 내용 너무 좋거든요. 근데 너무 좀 디자인을 구했구나. 미안해. 디자인을 바꿀게. 그렇지 않아도 디자인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어서 이거 정리 다 끝나면 디자인 할 거예요. 예. 가 해석을 좀 덜 했어. 가 해석을 하면은 B가 나와요. 왜냐면 좌극한 우칸이 존재해야 되니까. 파이팅. 부호가? 응? 부호가? 괜찮아? 곱하기 3 제곱 6곱하기 6을 3번이나 했죠.
그런 많이 할 수 있어? 괜찮아? 너무 잘했네요. 자, 가족권을 놓고 보면은 이제 그쵸?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울 때 x-1분의 fx. 자, 요게 a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에 한없이 가까울 때 x-2분의 fx. 자, 얘가 마이너스 6으로 수렴하는데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 1차적으로 f1은 빵, 얘도 f2는 빵. 그래서 1, 2가 일단 근인 상태니까 나 조건을 이용해서 세실근합이 7로 나왔다라는 거는 남은 한근이 4라는 거네요. 그렇죠? F4는 빵. 그래서 fx가 인수가 다 등장을 합니다. 자, 최고차 계수는 안 나와 있네. 그죠? 그래서 미지수라고 잡아주고요. 자, 그래 놓고 나머지 대입해서 A, 대입해서 마류. 그래서 얘부터 대입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거 대입해서 정리해주면은, 답 나오는 데는 지장이 없네요. 뭐 다 맞아가지고, 나머지 계산은 좀 생략하고요. 뒤쪽으로 좀 넘어가서, 지금 확실히 극한 쪽에서는, 연습량이 어느 정도 지금 벌써 좀 되다 보니까, 문제 푸는 게, 깔끔하네요. 깔끔해요. 자, 그러면은 조금만 더 뒤로 넘어가서 조금만 더 넘어가서 79번 한 번만 해봅시다. 79번. 자, 그 앞에까지는 너무 뻔한 문제들이었어 가지고 같은 레벨 3지만 79번부터 나오는 문제들이 그나마 좀 고난이도 레벨 3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 유형 3이라고 잡혀져 있는 다음수 결정, 그냥 얘가 제일 중요해요. 네, 거의 수능에서 꼭 나오니까 수능도 꼭 나올 정도면 내신은 뭐 당연히 나오죠. 79번 오케이. 이게 절대값을 벗길 수는 없잖아요. 이게 내가 양수인지 무슨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얘를 절대값 안에다가 넣어버려요. 절대값 안에다가. 어차피 x가 0 플러스면 우극한. 그럼 얘는 그냥 x는 절대값 x랑 똑같지. 근데 x가 0 마이너스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빼고 절대값 x. 그치? 씌워서 들어가면은 0 플러스는 그냥 씌우면 돼. 0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고 씌워야 되죠. 그치 0 마이너스면 그치. 그래서 우극한 정확한. 오케이.
그죠? 이거를 시작할 때부터 힌트만 조금 갈게요. 시작부터 fx, gx를 두 개를 따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이 분자 통째로를 hx 같은 걸로 생각을 해버리면 hx는 3차구나. hx의 3차 계수가 2구나.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분모가 0인자 두 개죠. 인수가 두 개 있잖아요. 분자도 인수가 두 개여야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구나. 그래서 hx는 3차항과 2차항밖에 없는데 각각의 계수가 그대로 등장을 하네요. 더 큰 게 있을 수도 있어. 잠깐만. x 하나 더 묶어내면 아하, 오케이. 그러면은 fx는 3차 미만이라는 얘기지? 왜냐면 3차 항이 있으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거라서 fx는 2차 이하의 다항이지. 근데 분모 1 집어넣어서 0 나오니까 분자도 1 집어넣어서 0 나와요. 그럼 f는 1,0. 그래서 fx는 이거 삼차원 저번에는 발산하는 거 3차분의 2차니까요. 무한대. 0으로 가면 이제 발산하는 건데 무한대로 가니까. 오케이.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만 나조건까지 한꺼번에 써서 fx는 x-1 그 다음에 그치 이 a마저도 합쳐서 ax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약분해 놓고 그쵸. 그치? 요거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얘는 수렴값이 1 나와야 돼. 그러면 약분하고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a 플러스 b는 1 나오고 2a 플러스 b 나와. 너무 오래 끌었다. 그쵸? 이거를 다 합치면은 hx는 fx 곱하기 gx인데 2x 세제곱 빼기 4x 제곱이구나. 그쵸? 그래서 2x 제곱을 묶었을 때 x-2 한마디로 f2는 이것만 가지고 있을 때가 최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8로 나오게 됩니다.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는데 이거 80번은 지금 뭐 그냥 힌트만 좀 주고 넘어가 볼게요. 이건 나중에 한번 고민 좀 잘해보기 바랍니다. 자, 80번. 자,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
자, fx가 있어요. 자, 이때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울 때 fx 플러스 x 마이너스 a분의 fx 빼기 x 마이너스 a. 자, 요게 5분의 3으로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특정값이니까 fx는 반드시 a에 대해서 수렴하겠죠. 여기 수렴 안 하는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얘는 수렴하니까 따로 계산해보자. fa 플러스 0 분의 fa 마이너스 0이라고 써볼 수 있겠고, 그럼 얘는 정수방이잖아요. 정수방이니까 fa 분의 fa가 나올 텐데, 그러면 1이 돼버려요. 다르죠? 문제가 되죠? 그렇죠? 자, 왜 안 돼요? 수렴하면 따로 계산하니까 따로 계산해 봤는데 왜 안 되지? 이게 수렴한다고 무조건 다 따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죠. 딱 유일하게 안 되는 거 하나. 그죠? 분모가 0 되는 경우 있잖아요. 분모가 0 되면은 따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요게 아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따로 계산을 못한다. 왜? fa가 빵이다. 그렇죠? 그래서 fx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그랬는데 그 중에 a가 한 근이니까 알파라는 근을 a라고 잡고 풀어주면 될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레벨 4로 한 번만 좀 가볼게요. 레벨 4로 앞에 거를 좀 더 할까 말까 했는데 앞에 게 사실 지금 하던 거랑 큰 차이가 없어서 그냥 4로 한번 좀 가볼게요. 84번 한 번만 해봅시다. 84번. 개념적인 거? 응. 왜 틀렸지? 얘는 안 나와요, 정답이. 얘 그래? 근데 응. 진짜 왓배 플레이하는 거 응. 진짜 뜰리면 진짜? 정글책 이래서 그래. 뭐냐면은 얘는 지금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고 최고치 계수가 1인 3차 맞잖아요. 근데 이 인수 하나 갖고 있다고 하면은 나머지 2차식이지. 근데 그 2차식이 0되게 하는 게 실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마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는 것처럼 착각이 돼. 그래서 차라리 얘를 쓸 때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쓰는 게 더 나아요. 일반형으로. 그러면 실수가 덜 나와. 얘는 애초에 두 실근을 갖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애초에 fx는 0이 두 근 갖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이것도 틀렸어? 네. 그럼 알파가 a인 거 괜찮지? 그러면 그렇게 안 해도 돼. 알파 빼기 베타가 자동. 그렇지. x분의 1을 t로 치환해서 t세제곱분의 ft 빼기 t세제곱분의 1 플러스 t분의 1. 이 플러스인데 왜 갑자기 마이너스가 됐지? 오케이. 잘했네. 사라져야 되니까. 그리고 판별적 어차피 작업이니까 별로. 얘가 이렇게 되면은 이런
나오는데 얘가 만약에 이 값이 이렇게 떠 있으면 항상 플러스죠. 맞죠. 근데 얘가 그러면 여기서 오면은 0에서 이쪽으로 오면은 0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고 0 플러스면은 플러스 값이 같잖아요. 그때에 따라 이 풀린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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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벗기는 게 힘들지. 그래서 나는 밑에 걸 절대값을 씌워요. 그러면 0 플러스면은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 씌워놔도 똑같지. 근데 0 마이너스면 얘는 음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절대값 x로 씌우면 되지. 그러면은 절대값 분의 절대값이면 그냥 분수꼴하고 통째로 절대값 해도 되죠. 우극하는 플러스가 절대값 앞에 있고 좌극하는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면 존재해야 되는데 플러스가 있는 애가 만약에 k로 수렴한다면 마이너스 있는 애는 마이너스 k로 수렴하죠. 그러면 k랑 마이너스 k가 똑같아야 돼. 얘가 0이 나오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얘가 3은 얘 1을 하고 그러니까 이 값이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거에 합쳐되니까 이거는 괜찮아요? 오케이. 얘를 딱 보면은 루트 씌운 게 1차로 나와야 되잖아. fx는 2차여야 돼. 최고책에서 뭐 이렇게. 다들 잘한다. 자, 그래서 84번은 요거는 레벨 4인데 레벨 4 치고는 좀 평이하기는 해요. 되게 다들 잘합니다. 자, 다항함수 fx 저 가조건에서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울 때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fx 빼기 5x가 존재한다. 그렇죠. 그래서 분모가 지금 0 될 수 있는 a가 2인 경우랑 마이너스 2인 경우마저도 존재하려면 분자가 분모를 다 0이 안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만 지금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네요. 요게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를 인수로 갖고 있구나. 그렇죠. 나머지 인수는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최소한 이건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2든 마이너스 2든 다 수렴하니까. 자, 그리고 나 조건을 딱 본다 그러면은 x가 무한 들어갈 때 루트 fx 빼기 3x 플러스 1. 자, 이것도 존재한대요. 이거 켤레 씌워야 돼요? 그죠. 아니죠. 얘를 딱 보는 순간 9x제곱. 그죠. 여기 그냥 바로 나와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왜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3x 없어져야 되네. 얘는 상관이 없어요. 얘 때문에 수렴하는 거니까. 얘 수렴값이 결정되는 건 요거 때문에 수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3x만 앞쪽에서 지워버릴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은 3x 플러스 얼마겠지? 그거 제곱한 걸 루트 4배에 넣은 게 fx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지금 9x 제곱만 알고 있지 나머지는 몰라요. 그럼 얘는 그냥 9밖에 없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러고 나면은 이제 F3 9, 45 그렇죠? 이렇게 그냥 정리가 될 겁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수렴해야 되니까 분모 인수를 분자가 다 갖고 있어야 되고 남은 인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3x 없애려면은 얘는 9x 제곱이어야 되겠다. 그렇죠? 무조건 2차로 나와야 되고 최고체계수가 9일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 2차 이미 있잖아. 9만 들어가면 끝나는구나.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레벨 4에 있는 85번은 일단 좀 냅두고 평가원 문제가 너무 많이 중요합니다. 지금 뭐 여기 레벨 4는 다 정말 미친 듯이 중요한 애들인데 그 중에서 내신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은 문제가 86번과 88번입니다. 그래서 일단 86번 이거 한 번만 먼저 풀어볼게요. 86번 어딜 고민 중인데? 틀렸어? 다 맞았는데 계산이 맞아. 맞아. 판별식 했나? 판별식은 필요가 없긴 하겠구나. 이거가 전혀 맞지 않아요. 미지수를 5개를 두는 미지수 근데 난 수능을 못 보면서 미지수 5개 넣어야 할 상황은 없겠죠. 없어요. 네. 이거 잘했어? 틀릴만한 데가 딱히 이게 지금
응? 얘가 빵이면 안 되는데. 이게 1이어야지. 그럼 3a 플러스 b는 마구가 아니고 마팔 아니고 얘도 마이너스 15? 오케이. 마이너스 15. 응. 응. 이게 답이 안 나오는데. 이상하다. 답이 없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응. 이거 좀 아까는 그죠? 항상 정수 조건이 나와 있으면 노가다를 떼봐야 됩니다. 어차피 n이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자연수 n을 그냥 1부터 집어넣어 보면 되겠네요. 어차피 1, 2, 3 중에서 나옵니다. 이것도 아까 전처럼 X-X 그건 좀 위험해. 왜냐면은 A, B가 허수일 수도 있어서. 허수가 돼버리면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가 빵 되는 정수근이 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그죠? 일반형으로 쓰는 게 더 나아. 이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응? 이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걔는 이미 인수가 확실하게 다 나왔으니까. 안 나왔다가 하는데 응.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응, 그치? 파이팅? 근데 다시 그래서 n 1, 2, 3, 4 다시 시간 거구나. 응. 1은 안 되면 응. 0이 돼서 안 되지 않아. 좀 수렴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얘가 지금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지. 따로 계산이 안 되는 거지. 수렴값이 지금 0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차근차근 한번 좀 봐볼게요. 일단 n이 1부터 한 번만 잠깐 좀 볼게요. n이 1인 경우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fx 빼기 4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요게 6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분모가 2차네. 그럼 분자도 2차로 나와야 되겠죠. 분자가 통째로 6x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네. 그쵸? 그래서 이거 때문에 fx는 자, 이거 우변으로 넘기면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요 식은 어떻게 되느냐? 리미트 x가 빵으로 한없이 가까울 때 x 분의 fx. 자, 요게 지금
4로 나오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분자는 0인자가 딱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인수가 딱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그럼 인수가 하나면서 약분해 놓고 나면은 나머지 인수분해 지워놓은 상태에서의 개수가 4라는 얘기니까 요게 어쩌고저쩌고 플러스 4x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야? fx는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으로 시작하는데 아우 나머지를 몰라. 그래서 fx는 최종적으로 4x 세제곱 3x 제곱 4x로 끝난다. 그쵸? fx가 4x로 끝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 식이에요. n이 1일 때는. 그쵸? 자, 그러니까 이걸로 f1 값을 구해보면은 1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1보다 더 큰 값이 나오면은 걔가 답인 거고 11보다 11이 애초에 없구나. 그죠? 11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n이 2인 경우도 한 번만 봅시다. 그럼 n이 2인 경우는 여기가 x 세제곱 플러스 1이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분자가 통째로 어떻게 돼야 된다? 6x 세제곱이구나. 그죠? 6x 세제곱이구나. 그래서 fx는 자, fx 빼기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 6x 세제곱이라서 자, 얘는 fx가 4x 세제곱 넘어가서 10x 세제곱. 나머지 2차항 모르니까 4x 제곱 빼봤자 어차피 몰라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리미트 x가 빵으로 갈 때 x제곱분의 fx 얘가 지금 4로 나왔다. 그렇죠? 그럼 얘는 딴 거는 모르겠는데 4x 제곱으로 끝난다. 그죠? 인수가 2개 있으니까 분자도 인수가 2개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렴할 수 있으니까 분자가 분모보다 인수가 더 많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수렴의 여지가 있죠. 자, 그래서 fx는 어떻게 된다? 10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걸로 놓고 보면은 f1은 14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n값이 3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자, x 4제곱 플러스 1분의 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는 지금 요게 6x 4제곱이구나. 그쵸? 6x 4제곱이구나. 그래서 fx는 넘겨봤자 몰라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쵸? 왜냐면 지금 여기에 3차, 2차, 1차 상수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4x 세제곱, 3x 세제곱 넘겨서 뺀다고 쳐도 어차피 모르는 개수라고요. 그쵸? 어차피 모르는 개수.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똑같이 x가 빵으로 갈 때 x 세제곱분의 fx 얘가 4로 나왔다. 그죠? 얘는 다시 한번 얼마로 앞이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인수는 총 3개. 그죠? 그 다음에 개수가 4로 나올 수밖에 없겠네. fx는 어떻게 돼요? 6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이에요. 그죠?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10 안 되겠네. 그쵸? 그럼 잠깐만. 그 위치는 어떻게 돼요? n값이 4인 경우라면은 fx는 똑같아요. 어차피 모르거든. 이렇게 나오겠네.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 이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 한마디로 n 플러스 1이 4 이상인 경우. 그쵸? n 플러스 1이 4 이상인 경우 라고 한다면은 fx는 얘가 영향 안 주잖아요. n이 3 이상인 경우에는 요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차 계수비 6 나와야 되니까 얘는 fx가 6x n 플러스 1제곱이구나. 근데 n제곱까지 인수가 있어야 되는구나. 개수가 4겠네. 그래서 n이 3 이상이면 그냥 이걸로 확정이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때는 f1이 무조건 10이기 때문에 n은 3 이상은 볼 것도 없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원래는 1, 2, 3, 4 이렇게 집어넣는 거지만 눈치 빠른 친구라면은 n이 어차피 3 이상이면 다 똑같잖아. 뭐 얘가 될 일은 없겠군. 이러면서 그냥 1, 2만 집어넣고 끝낸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리고 요거 의외로 조금 많이 실수 나오는데
86번도 내신의 출제율이 좀 높은 편이지만 88번도 내신 출제율이 꽤 높아요.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만 쉬었다 요거까지만 하고 레벨 5까지 가기에는 좀 오버고요. 1을 넣으면 G 1이 0이면 아니지. 이건 지금 x에 1이 넣는 게 아니잖아요. n이 1이면 x가 1이 되는 거예요? 1에 한없이 가까운 거예요? 그치? 그러면 분모는 0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그치? 그러니까 분모 인수로 분자가 약분하니까 그나마 수렴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저희 레벨 5까지 들어가는 친구들은 질문 좀 하면서 수학킹 아니 뭐 인간으로 붙고 고민을 계속 해야 돼. 왜냐면 지금 이거는 극한은 n이 1이라고 칠 때 1에 하나씩 가까울 뿐 1은 아니잖아요. 근데 고민을 해봤거든요. 저 처음 멍청하게 막 리지를 5개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식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서 미지수, 개수, 그러니까 이거 풀 수 있게 문제 만들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빵 이거니까 아마도 여기까지는 느낌 수학이긴 한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랑 이게 공통이 아니면은 미지수를 4개 와야다는 대참사인데 4개인데 그럼 남은 시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알겠다. 그러면 이거 공통일 거다 하고 미지수 2개만 났단 말이야. 2개 난 다음에 이렇게 간 다음에 연립을 했는데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왜 답이 보기 없어요? 왜 느낌 수학이 잘못됐던가? 왜냐면은 한번 봐봐. n이 1이라면 얘 빵 나오지? 네. 그럼 얘는 빵으로 수렴해야 돼요. 분모가 인수가 하나가 있지. 분자는 약분할 때 인수가 또 있어야 돼. 약분하고 인수가 또? 그 gx분의 fx는 이거잖아요. 약분하지? 근데도 또 1로 극한 취하면 빵으로 나와야 돼. 그걸 아니 0으로 수렴한다는 그 사실 자체도 엄청 중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너무 느낌 수학 감각적으로만 풀면 안 돼? 아니 근데 좀 좋은 접근이었어. 뭐 미지수 4개 넣으면은 오징어가 가니까 이것은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거일 수밖에 없어. 좋은 접근. 그치. 그거는 맞긴 해. 자, 내신 때 이런 86번과 88번이 내신 때는 한 2분 만에 풀려줘야 돼요. 왜냐면 요점만 파악이 되면 문제는 되게 좀 심플해서. 자, 일단 88번을 한 번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최고체 계수가 1인 두 삼치 함수인데 가조건에서 지원이 빵 나와요. 그 다음에 나조건이 나와 있지만 나조건 어차피 n의 1, 2, 3, 4 다 집어넣어봐야 되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분의 fx는 빵이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에 한없이 가까울 때 gx분의 fx도 빵이라는 거.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3에 한없이 가까울 때 gx분의 fx는 3 집어넣으면은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n이 4일 때 gx분의 fx는
6이구나.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나 조건이 사실상 조건 4개를 준 거죠. 1, 2, 3, 4에 관련된 조건을 줬어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G1은 일단 빵이에요. 그러면 GX는 일단 X-1이란 인수를 한 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최고체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이때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GX를 이제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쓰지 마요. 요거 쓰면 안 돼. 왜냐면 이게 절대 안 되는 건 아닌데, 저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마치 이게 0 되는 게 서로 다른, 이게 0 되는 게 세실근이 존재하는 걸로 착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버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래, 이렇게 쓰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일반형으로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일반형으로 쓰는 방법. 그죠? 모르는 거는 일반형으로 쓴다. 그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x-1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이렇게 돼 있다면은, 이게 만약에 개수가 허수로 인수분해 해야 되는 상태라면은, 지금 알파 베타가 허수란 얘기예요. 괜찮아요? 근데 허수 등장하는 순간 이제 멘탈이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뭐지? 막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안 익숙하기 때문에. 그쵸? 이게 만약에 판별식이 음수인 애들은 이걸 쓰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반형 서버릇 해야지, 모를 때는 인수분해 돼 있는 것까지만 해놓고, 모르는 거는 절대로 일반형으로 놔야지 이렇게 인수분해 해놓으면 안 돼요. 절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자신 있으면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개수가 허수인 경우 중에 안 틀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싹 다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냥 일반형, 얘도 일반형. 그쵸? 자, 그러면 분모가 0의 값으로 수렴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잠깐만, 분자는 당연히 어때야 돼요? 빵으로 가야지. 그쵸? 왜? 일단 1차적으로 fx는 분모 빵으로 가니까 얘도 일단 빵인 걸 알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fx를 갖다가 x-1에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 만약에 모르겠으면은 이렇게 잡아도 되지만, 몰라, 그냥 px라고 한번 잡아보자. 그죠? 모르니까 그냥 2차 함수 이렇게 잡아놓고 2번 그대로 한번 극한을 취해볼게요. 자, 그러면 gx는 x-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분자 같은 경우에는 x-1 곱하기 px로 써놨네.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약분했어요. 약분했으면은 1 집어넣었을 때 분모 1 플러스 a 플러스 b분의 p1 이렇게 들어갈 텐데, 와, 이거 빵이에요. 그럼 당연히 p1도 얼마예요? 너무 당연히 빵이라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지금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분수꼴이 수렴값이 있다면 얘는 정보가 2개짜리예요. 분자가 빵이라는 것과 이 분수꼴이 통째로 0을 수렴한다. 이 2개씩을 다 써야 됩니다. 그렇죠? 밑에 거. 얘 때문에 F1은 빵이고, 그 다음에 분자에서 P1은 빵이다. P1은 빵이다. P1이 빵이라는 건 얘는 X-1이라는 인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아예 합쳐놓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합쳐놓고 정리하면은, 따라서 fx는 x-1이란 인수가 최소 몇 개 이상? 최소 2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 2개는 있어야 된다. 왜?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는 약분하고 끝나잖아요. 0으로 수렴해야 되니까 약분하고도 인수가 더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돼? 약분하고도 인수 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0으로 수렴하니까. 그쵸? 그래서 이걸 딱 보자마자 뭐야, 그럼 fx는 x-1이 제곱이네.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몰라요. 그죠? 나머지는 모릅니다. 근데 잠깐만, 여기 2 집어넣으면 빵이 나오잖아. 일단 F2는 빵이겠지. 그쵸? F2는 빵이겠지. 약분하고 나서도 또 빵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 G2가 빵 나오면 돼요? 이 G2 빵 나오면 F는 X-2란 인수가 하나 가지고 안 돼요. 0으로 수렴하려면.
두 개 이상 나와야 돼요. 괜찮아요? 한마디로 F2는 빵이구나. 그 다음에 G2는 빵 나오면 안 되는구나. 그쵸? 이게 네 번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G2는 빵 나오면 안 된다. 그쵸? 왜? 다시 한번 분모보다 분자가 인수가 한 개 이상 더 많아야 돼요. G가 X-2 인수 있으면은 F는 X- 인수가 두 개 이상. 근데 이미 fx는 인수를 두 개 갖고 있어요. x-2라는 인수는 많아봤자 한 개밖에 못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이 3번 때문에 x-2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쵸?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 부분으로 들어가겠죠? 자, 얘는 똑같이 한번 써봅시다. 리미트 x가 3에 한없이 가까울 때 gx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분자 같은 경우에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 요게 지금 2로 수렴하는구나.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1 하나 약분해주면 나머지 3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0분의 0꼴이 아니니까. 만약에 이거 분모 0 나오면 어떡하냐?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분모가 0 나오면 분자가 0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애초에 2가 될 수가 없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그대로 3 집어넣으면 9 플러스 3a 플러스 b분의 3 집어넣었으니까 2 곱하기 1, 2로 나오네. 얘가 2네. 따라서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1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0 되면 안 됩니다. 0 되면 안 돼요. 분모 0은 극한에서 진짜 너무 위험한 애들이에요. 자,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약분해서 들어가면 4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분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요게 지금 6으로 수렴한다. 그쵸? 4 집어넣으면 16 플러스 4a 플러스 b분의 4 집어넣으면 3 곱하기 6이네요. 똑같네. 우연의 일치? 아니, 애초에 n-1, n-2로 줬어요. 똑같게 만들려고. 일부러. 자, 아무튼 그래서 얘도 똑같이 16 플러스 4a 플러스 b가 지금 1이 돼야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딱 마무리하고 넘어갈 건데 그러면 이 둘을 연립하면 되겠네. 둘을 연립하면 되겠네. 자, 여기에서 얘를 뺍시다. 빼면은 b는 지워지고요. 7 플러스 a가 빵. 따라서 a는 7이 되겠고, 그럼 a가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2, b는 13이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fx, gx가 다 나왔어요. fx는 무조건 일단 식이 얘였고 gx가 이제 식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마이너스 7x 플러스 13. 자, 이거 판별식 어때요? 이 판별식이 음수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이걸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아니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들어가면은 나중에 허수 튀어나온다고. 연립하면 허수 튀어나온다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가 돼버려요. 되게 좀 헷갈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다음 시간에도 테스트에다가 조금 변형한 거를 넣어볼 거야. 이야, 나 누구랑 얘기하고 있을까? 알았어.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다가 5를 집어넣어주면 5 집어넣었을 때가 4 곱하기 25 빼기 35 마이너스 10 하니까 3. 그래서 답이 10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레벨 5는 나중에 여유되는 친구들은 좀 풀어보고요. 학기 들어가면은 레벨 5는 조금 손 볼까 고민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가 도형극한 좀 가볼게요. 아니, 여기 있을 때 제 폰에 필가루가 엄청 튀었어요. 그치. 오늘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그치. 난 다 먹고 있어. 맛있어. 오케이. 잠깐 이거 좀 끄고 올게.